부적응 학생 8명이 저와 아내, 딸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불쑥 찾아옵니다. 저희 집이 편하다면서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8명이 9개월간 10평의 아파트에서 특별한 동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안전과 콩나물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제 고향은 전남 고흥의 작은 시골 마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서 목발로 보행을 하셨지만 시골에서 잘 나가는 훈장님이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목발을 짚고 산 고개를 넘어 학교로 항의하러 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사남 사녀인 우리 형제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져 온갖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으로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폭력은 피해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까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제가 교사 시절부터 지금의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으니까요. 8. 이 숫자는 제 인생을 바꾼 숫자입니다. 저는 1992년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일반 담임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여름날 밤 이 부적응 학생 8명이 저와 아내, 딸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갑자기 저희 집이 편하다면서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8명이 9개월간 10평의 아파트에서 특별한 동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방에서 학생 8명과 우리 식구 3명, 총 11명이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고 아내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8개를 쌌습니다. 그리고 8명의 장정들이 얼마나 먹어대든지 살림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교 650명 중에서 1등부터 7등이 우리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졸업장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대학을 가겠다면서 방학 중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늦은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하,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주고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 저는 신이 났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살면 해결된다. 그래, 바로 실행하자.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변두리에 창고주택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창고를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곳을 공동학습장이라고 이름 짓고 만 9년 동안 총 707명의 학생들과 함께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들의 형이었고 친구였고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707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연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일정 기간 살다가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면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미 사람이 되었잖아. 차한길이 호철이 저놈들이 여기 들어와야 사람이 된다니까 라고 추천을 하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 허락도 동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체인지를 하고 9년간 릴레이로 이어진 결과가 707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들과 친해지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친해져야 교육도 통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교육은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 즉 인간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콩나물 교육입니다. 2002년 저는 강주 시교육청의 장학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 탈락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만 약 2,000명, 전국은 약 5만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예를 들어 비행, 폭력 등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기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말썽꾸러기들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 학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뜻있는 선생님 100명을 설득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꿈입니다. 15년 된 폐교를 정말 힘들게 임대했지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폐교에는 산더미처럼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자초가 밀림처럼 우거져 있고 창문을 만지면 유리창이 우수수 부서지고 바닥을 밟으면 푹푹 꺼지고 곳곳에는 박쥐와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흉측한 폐교였습니다. 그런데 한여름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기부자들이 나타나고 선생님들은 학교 퇴근 후에 톱과 망치와 수레를 끌고 나타나 우거진 수목을 정리하고 부서진 교실 문과 칠판을 고치고 페인트 칠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학교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재직한 학교의 빈 시간에 빨리 달려와서 무보수로 수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에 학교 부정학생을 받아주는 최초의 장기 위탁교육학교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만든 분들은 100명의 선생님들이었고 그 이름은 영연학교입니다. 우리는 영연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체험학습 위주로 수업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1,700여 명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은 일반 학교의 졸업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1,700명의 학교 부정학생들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학교 부정학생들의 공통점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묻지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명이 이독하다고 하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은 우리 교육청 담당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두고 혹신각신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긴급 사고가 발생하면 공문 처리 등의 형식적인 절차는 뒤로 미루고 아이부터 구하자는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그 이름은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 해서 부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해 여름날 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새벽 1시, 1번으로 착신된 저희 휴대폰으로 벨이 울립니다. 네, 어느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퍼붓는데 우리 학교 여고생 한 명이 죽고 싶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부름이 도와주세요. 네, 걱정 마십시오 하고 바로 긴급 출동을 합니다. 현장으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안개와 폭우 때문에 더 이상 수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속이 타서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다리 밑이 아닙니까? 경찰관에게 따지면서 잘난 척하고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끼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물속으로 빠져 불어난 물에 제가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살려주세요 하고 악을 썼습니다. 구급차에서 밧줄을 내려주어 다리 위로 끌려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욕을 합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때 다리 교감 밑에서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오자마자 교각의 플래시를 비춰봐요, 교각의 플래시를 비춰보라고요 하고 외쳤습니다. 여고생이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죽으려고 했지만 살고 싶어서 다리 교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출 다음 날 그 여고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인지 폐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곳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중풍,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 3명. 알고 보니 그 여고생이 알바를 해서 끼니를 때우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은 살렸지만 그 이유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관계기관 솔루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고생 치료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집수리는 NGO 봉사단체가, 3명 동생들의 돌봄은 학교장이, 어머니 아버지 치료는 자치단체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3명의 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고 아버지 어머니도 재활을 치료 후 구직을 하고 여고생은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부르미는 학생들 간의 폭력, 학생과 교사의 폭력, 교사와 학부모의 다툼,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평균 160회, 총 1260회를 출동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르미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다면 안전사고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설마 하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산업 현장 인명 피해는 우리나라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비결은 사고 예방부터 사고 처리까지 예방 시스템과 정책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특히 안전사고 예방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기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니까요. 전담 인력이 없어요. 안 된다는 이유만 5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르면은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일이니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야죠. 저는 이것을 적극 행정을 통한 부름이 3대 정신으로 명시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간다. 끝까지 책임진다. 모두가 함께한다. 제 교육 철학은 콩나물 교육입니다. 콩나물 교육이란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은 다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나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꿈이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